있을까? 저분들이 왜 저런 사업을 할까? 라고 이제 생각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살짝 뜰까요? 어두니까 좋으시죠? 네. 보이나요? 저기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직장은 BR 코리아라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저는 식품 영양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회사는 BR 코리아 혹시 아세요? 몰라요. 베스킨라빈스는 아세요? 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그 회사 이름이 BR 코리아예요. 베스킨 라빈스라서 BR 코리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회사 생활을 했고요.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는 저희 월급을 보고 뭔가 이제 잡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어린 나이에 샘솟아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한 게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웨딩 플래너가 많이 이제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가 뭐야? 이렇게 주변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가 잡히면 뭐 결혼 식장부터 뭐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한복, 예물, 신혼여행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어렌지해주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월급이 0이에요. 100% 인센티브제라서 제가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페이가 작았지만 점점 갈수록 페이가 굉장히 커지는 여자로서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되돌아봤을 때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웨딩 시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가 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치인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면서 저 일하기가 싫다 이래갖고 제가 잠깐 전업주부의 생활을 잠깐 하다가 세 번째로 선택한 일이 하와이 웨딩이라는 일이에요. 그래서 웨딩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웨딩을 찾아서 해외 웨딩을 이제 굉장히 멋있잖아요. 말로만 들으면 네, 멋있잖아요. 말로만 들으면 하와이 웨딩을 선택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혹시 하와이에서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있구나. 저기는 이제 하이 클래스. 그래서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뭐 연예인이나 뭐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정말 돈 아주 많으신 분들이 하와이에서 웨딩을 해요. 뭐 이영애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하와이에서 웨딩을 했었죠. 여기가 바로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그냥 비치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로망은 하시지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뿌린 대로 거둬야 된다.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와이에서 웨딩을 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해야지 부족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와이에서 웨딩을 많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하와이 웨딩을 선택한 거는 시스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웨딩은 내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됐지만 하와이 웨딩은 제가 웨딩 컨설팅사에다가 이 상품을 뿌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판매를 해주고 저는 이제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그런 약간 시스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뉴스캔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왜 안 됐는지 시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국내 웨딩을 또 다시 하게 됐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뉴스캔 비즈니스라는 걸 만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번에 확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냥 선물 주는 대로 썼었지 막 화장품을 내가 찾아서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킨에서 처음에 데모를 받았을 때는 감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쪽에 올라갔지 막 이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랬는데 예쁜 애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보상 이 사업적인 구조를 보고서는 저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웨딩을 하면서 이 돈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견적을 내주고 중간중간에 수수료를 받는 게 다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에 굉장히 빨라요 감이. 그래서 이거를 이 보상 구조를 봤을 때 이거 이렇게만 정말 된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뉴스킨을 투잡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정말 천천히
제대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스템 안에서 알아보면서 진짜네, 진짜네, 해야겠네. 그러고서는 이제 전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했던 거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다라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좋은 거 맞아? 라는 약간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바디 갈바닉이 옆구리 이 셀룰라이트를 없애준다는데 맞아? 라는 의문을 계속 의심을 하면서 제 몸에다가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티알라인티라는 이제 제품을 먹으면서 7kg가 체지방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 첫 모습은 이런 모습의 사업 초기의 모습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를 이렇게 제가 권했죠. 누구세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핫해요. 네, 주변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뭐 했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고, 저는 그때만 해도 뉴스킨을 말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기 때문에 기다려봐, 조금 있어봐, 이런 얘기들로 약간의 이제 주변을 진정시키면서 제품을 하나씩 전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한 거 나도 좀 줘봐, 이래서 주변에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제 대리점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수익이 또 만들어지는 걸 제가 제 임상으로 그거를 또 보게 되면서 더 사업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나이테이블을 많이들 이제 보여주시는데, 사실 30대에 제가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30대에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열심히 벌면 뭐 미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40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윤 선생님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아니요, 저는 와닿아요. 아니, 가격대.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그랬나봐요. 저는 워낙 건강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내 몸 하나로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약간 불안해지면서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이가, 자기 나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급하게 말하니. 첫 번째 줄에 가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네요. 다들 첫 번째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두 번째 혹시 줄에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한 분? 유선사님과 동갑. 두 번째세요? 네네. 사진 내려주기.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세 번째 맞죠? 네 번째, 없어요. 다섯 번째. 여기요. 다섯 번째 계시네요. 다섯 번째. 그래서 본인 나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굉장히 20대부터 뭐 25세부터 아니면 뭐 30세부터 열심히 뭔가의 경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별로 안 했죠. 네. 체크를 해보면. 네. 그러면 앞으로 저는 43세예요. 별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제가 43세. 제가 놀랐어요. 다시. 저는 제 나이 43세예요. 진짜?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제 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보통은 저는 한 55세 정도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기 싫어요. 지금 하시죠? 그러면 55세까지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이제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면 60세?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보통은 6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몇 줄 남았을까요? 60세까지 내가 만약에 경제 활동을 했을 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재수없으면 6줄 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의 삶은 어떻게 생활비는 혹시 보통 한 가정의 생활비가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400만 원이 들겠죠. 그 400만 원으로 또 사실 요즘에는 좀 빠듯하게 여행 가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400만 원씩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20억 정도?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억 다들 모아놓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아니면 연금으로 살겠다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국민연금 지금 고갈 상태인 거 아시죠? 그때 네. 돼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연금 갖고서는 혹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네. 아니요. 네. 네. 그리고 혹시 아프면 안 돼. 병원비로 지출하면 안 돼. 아니면 보험을 정말 많이 잘 들어놓으셨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혹시 자녀들한테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예. 네. 그래서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직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어떠한 요때 내가 노후했을 때 어떤 이제 생활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애들이 점점 커가니까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저한테는 요즘에 가장 큰 와이예요. 자녀들한테 아, 우리 집 살면 누가 될지 그냥 그렇죠. 보기만. 정말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10살 연하 현우쯤 될 예. 거예요. 10살 연하 될 거예요. 딸한테는 사위를 부려먹는 장모님이 되고 싶고 아들한테는 이제 그 며느리를 부려먹는 시어머니고 싶어요. 돈을 뿌리면서 아니 나중에 애 뿌리면서 시어머니고 싶대 벌써 애가 아직. 돈을 뿌리면서 이제 그런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키를 선택을 했고요. 제 나이가 43세인데 저희 신랑이 47세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30세가 됐을 때 저는 60살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아이들은 만약에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해도 결국에는 퇴직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줘야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더 뉴스킨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10년만 열심히 해도 이 아이들한테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또 선물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돈이 이런 뉴스킨으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한 번만 읽어보셨나요? 꼭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경제는 사사분면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되게 좀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 직업 중에 5만 가지의 직업이 이 사사분면 안에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플로이라고 직장인, 그 다음에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자영업자, 아니면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고 사업가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라고 이제 투자가가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여기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들이는. 자영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을 열면 돈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돈이 안 들어오고. 문 열어도 안 들어와요. 네, 우리 저희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렇죠. 시간을 버리는 일이 돈이 안 아니야, 들어와요. 지금. 이것도 제대로 이제 안 되는 거죠. 못 살아 가 빨리. 그래서 우리는 사업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않는 레버러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빨리 이거 넘어와, 가고 빨리 싶죠? 넘어와. 얼른 넘어와. 그래서 세상에 95%의 사람이 5%의 돈을 여기서 움직인다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퍼센트지가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저 배신감 느껴요. 네. 근데 여기에는 5%의 사람이 95%의 돈을 움직인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5% 갖고 싸우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네. 가야 되는 건 다 아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이건희 회장님처럼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책의 저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밖에 나가면 뭐 다단계 아니야, 뭐 피라미드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의 어떤 유통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산자, 어떠한 물건을 생산자가 있고 중간 도매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데 이 중간이 거의 한 28단계를 거쳐 소비자한테 들어간대요. 그러면 200원짜리가 1,000원짜리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간 유통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좀 더 싸게 제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좋은 200원짜리를 400원짜리만큼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을 조금 줄여요. 그리고
좀 더 싸게 800원에 이 유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가 3%에서 10%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근데 회사에 그러면 수익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익도 굉장히 적어요. 많아야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수익을 갖고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화장품에 뭔가 용기가 바뀐다든지 컨셉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유통에 대부분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부분 87%가 들어간대요. 기회가 다 왔어요. 김희애랑 김희선 이런 데 위험해. 가고 가잖아요. 그래서 뉴스킨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22%나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 화장품보다도 굉장히 좋은 원가를 가지고 수익은 또 회사 수익이 20%나 되기 때문에 계속 R&D로 투자가 가능해서 뭐 330억 원짜리의 화장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58%가 이제 나머지가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게 바로 뉴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예시를 보면 이 혹시 이 S 땡땡 네.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다 써보셨구나. 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게 판매가가 15만 5천 원인데 수입 원가가 7천 원이래요. 수입 원가예요. 원가가 아니라 수입 원가예요. 그러면 수입 원가라는 거는 수입해오는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가는 7천 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용기 가격을 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얼마일까요? 1,000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백화점에서 15만 5천 원을 주고 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억울하죠. 뱉어낼 수도 억울해요. 광고비로 다 준 거예요.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썼으면 된 거고 지나간 일은. 그래서 이게 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뉴스킨에서 자산 권리소득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러냐? 100만 원 만들기를 제가 예시를 해보면 은행에 보통 한 10억을 넣으면 요즘에는 굉장히 적죠. 언니 10억 넣으면 얼마? 몰라. 10억 쓰시잖아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없어. 들어옵니다. 이제 이 10억을 모으려 그러면 월 100만 원씩 몇 년 저축해야 돼요? 80년 저축해야 돼요. 80년. 80년 저축하실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이제 임대소득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넣으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들어와요. 근데 이 3억을 만들려고 해도 보통 한 100만 원씩 25년은 저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3억도 요즘에는 하시는 분들 대부분 대출 받아서 많이들 하세요. 한 80%까지 대출이 되니까 대출 받아서 이 10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 다시 세금 내고 이 계속 돌려서 나름대로 노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는 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소비자만 만드시면 한 100만 원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 빠르면 6개월, 뭐 늦어도 한 3년 안에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80년 저축? 25년 저축? 3년만 해도 뉴스킨이 훨씬 쉽게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내가 30명 다 30명 안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2명은 소개하실 수 있으시죠? 네. 2명은 있으시죠? 네. 아무리 세상을 우리 정 여사님 말로 개떡같이 살아도 2명은 있으시죠? 2명을 소개하시게 되면 그 2명이 또 2명을 소개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4명이 됐죠? 그럼 그 4명이 또 2명을 소개를 해서 이렇게 레버러지로 내려가면 한 3단계 정도만 내려가도 30명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뉴스킨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 패턴이에요.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 진짜 그렇죠. 딱 2명씩 소개하지 않죠. 2명인데 1명은 5명 소개하고 1명은 전혀 소개 안 하고 이러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업과 사업의 차이를 확실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 뉴스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은 우리가 백다방을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많이들 하시는데 내가 백다방 하나를 가지고 있으세요. 그럼 백종원은 500개의 백다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백다방 이 사장님이 하루에 100잔의 커피를 팔았어요. 그럼 백종원은 하루에 몇 잔을 팔았어요? 완전. 대박. 뭐 팔아 100잔도. 그러면 백다방이 사장님이 한 달에 그러면 3,000잔을 팔았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백종원 대표는 한 달에 커피가 얼마나 나간 거예요? 150만 장. 150만 잔이 나간 거예요. 역시 그러면- 23년. 역시 50년을 이 백다방 사장님이 커피를 팔아야 150만 잔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백종원 대표님은 3개월 만약에 하게 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 백종원의 한 달이 바로 백다방의 50년이에요. 한 달 50년. 우리 윤 선생님 50년 플랜인데. 갈보는. 50년 커피 될 뻔했잖아요. 50년 커피 될 뻔했잖아요. 사실 몸은 너덜너덜해져. 어떻게 나의 한 달에 너의 50년이 될 뻔했네.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백다방 사장님 하시겠어요?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세요? 백종원 대표가 되고 싶으세요? 네. 대표가 되는 일이거든요, 뉴스킨이. 소유진이 하네요. 살 빼세요.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소유진이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뉴스킨 보상이 어떻게 수고를 될까? 해야 약간 돼요. 감이 오시죠? 어떤 뉴스킨의 보상인지 약간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보상이라는 거는 뉴스킨 보상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소비자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일 때는 직접 소개한 사람의 6%를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직접 소개하신 분. 그러니까 쓰다 보면 좋으면 누군가 소개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분이 한 번만 뿌려주세요. 그분이 이제 구매한 거에 6%를 캐시백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카톡에 있는 그 여자로 하면 소개. 지금 궁금하다. 카톡에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쉐어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 쉐어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네. 주변에 좋은 제품을 공유를 하게 되면 6%의 캐시백을 받아요. 6% 굉장히 적은가요? 아니요. 오케이 캐시백 얼마 주는지 아세요? 6%? 그냥 나는 입소문만 냈는데 6%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저희는 6% 때문에 사업하시진 않죠. 그 다음에 대리점 보너스가 있어요. 대리점은 내가 백종원 백다방 같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뭐 뉴스킨은 점포가 없지만 무점포 대리점을 하시게 되면 5에서 40%의 커미션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대리점 보너스가 40%를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밖에 나가서 다른 어떤 대리점 일반적인 그 가게를 오픈했을 때 수익이 40%가 나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보셨죠? 네. 그 지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에도 한 40% 정도 수익은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 빠지고 뭐 이것저것 다 빠지면 얼마 안 남거든요. 그래서 40%까지 순수익이 나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는 맞아. 매출에 따라서 40%를 다 주잖아요. 맞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드 보너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얄티를 받기 시작해요. 백종원처럼 대표가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거거든요. 오너가 되게 되면 나와 같은 대리점들이 분양된 거기에 매출의 로얄티 5%에서 15%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권리소득이고 레버러지 소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조금 자세하게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있고 내가 만약에 티어라이트를 해보니까 저처럼 이제 아까처럼 그런 인상을 내게 되면 주변에서 물어보게 되죠. 네. 그럼 누군가가 티어라이트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티어라이트를 전달을 하셨어요. 근데 이 B가 굉장히 입소문을 잘 내시는 분이에요. 네. 세 분한테 티어라이트를 전달했어요. 이랬을 때 세 명만 해야 돼요. 네. 3명만 하세요. 네. 3명만 했을 때 누가 제일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요? 자. 도둑놈들. 내가 아니고 바로 B가 제일 많이 받게 돼요. 입소문을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평합니다. 제일 많이 입소문을 낸 사람이 받게 됩니다. 6% 캐시백 85,000원을 A가 주는 게 아니고 뉴스킨 회사에서 나한테 줘요. 또 A도 뉴스킨 회사에서 B한테 소개를 했기 때문에 85,000원을 지급을 받게 돼요. 그리고 B는 3명한테 소개했기 때문에 25만 5천원을 받게 돼요. TR라인티 3분한테만 전달을 해도 한 25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자로 잘 쓰시면서 소개만 하셔도 그냥 용돈벌이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깝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 계속 소비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 다 받고 싶죠. 네. 하다 보니까 네. 다 받고 계시죠. 네. 그러면 대리점을 하시게 되면 돼요. 대리점을 하게 되면 나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비자의 매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40%의 매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드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 같은 대리점들을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시면 내가 1대를 만드시면 첫 번째 대리점 만드는 거고 여기 두 번째 대리점, 이렇게 세 번째 대리점, 네 번째 대리점을 만들면 나는 이제 루비라는 직급을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요. 만들죠. 네. 여기 그쵸. 우리 저기 안 계시구나. 보시고 있을 때. 이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대리점들을 만들어요. 두 번째도 만들고 세 번째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로얄티를 지급을 해줘요. 어때요?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사 입장에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분양한 대리점만 받죠, 로얄티를. 그 네. 대리점들이 다시 분양은 못하죠. 본사만 네.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1대도 2대를 분양할 수 있고 2대도 3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레버러지 소득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4개를 만들었는데 4명이 또 4명을 만들면 16명이 돼요. 16명이 4명을 만들면 64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6대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이거를 다 더한 대리점 수의 로얄티를 지급을 하게 돼요. 한 대리점당의 평균 로얄티는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몇 개 정도의 대리점을 만들고 싶으세요? 10개요. 우리 회장님? 100개요. 만약에 만든다고 하시면 거예요? 100개요. 100개요. 100개면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 100개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한 2천만 어느 원 정도 있어야지.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네. 100개? 100개? 따라서. 100개. 100개면 한 2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 개요. 직급은 나눠지는데 이 직급은 좀 어려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계산이 안 돼. 5%의 로얄티를 받게 되는 거고 이제 7번째 라인부터는 10%의 로얄티를 받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어마어마한 또 로얄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8번째부터는 15%의 로얄티를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이제 100개 정도 만들게 되면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요게 10% 계좌에서 100개를 만들면 얼마가 돼요? 4천만 원이 돼요. 그걸 다 더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평생 지급을 하고 내가 죽을 때의 로얄티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이 레버러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은퇴를 해도 뉴스킨에서 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는 이제 패스를 하고 저희 이제 6대 스폰서 사장님의 이 바로 레버러지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월 3억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월 4억이 가능하냐? 이분이 97년도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8년째 될 때 100만 장자가 됐어요. 100만 장자라는 거는 누적 커미션이 12억을 만들었을 때 100만 장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3년도에 500만 장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누적 커미션이 60억이 됐거든요. 바로 7년 만에 5배나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레버러지가 아까처럼 밑에서 레버러지가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고 2016년도에 1000만 장자가 되시면서 누적 커미션이 120억이 돼서 지금은 뭐 거의 평균 소득이 월에 한 3억 정도가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걸어다니시는 중소 빼고.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빼고. 순수한 소득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그거예요. 되게 부럽지 않아요? 어제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밑에 3층에 가면 바로 사무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러지고 이게 바로 리드 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권리소득을 만들고 싶죠. 네. 건물 하나 있으면 권리소득 받으면 좋죠. 근데 건물을 낳나요? 아니에요. 못 낮춰. 안 낳죠, 언니. 네. 안 낮춰. 근데 뉴스킨은 건물을 낳아요. 대박. 정현 사장님이 저를 낳으셨고요. 제가 또 누구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낳고 있습니다. 다산이에요, 지금. 다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레버러지처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현 사장님 곧 은퇴를 하실 거예요. 한 30년 뒤에. 아니 이 일을 계속 좋아하시기 때문에 일로부터 은퇴는 안 하시고 일은 93세까지 일은 93세까지 하시고 얼마셨죠 목표가? 월 20억 20억을 받아서 얼마를 기부하시는 90%. 90%를 기부하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나 요즘에 뉴스킨, 기부를 어디 할지 리스트 작성하고 있어요. 뉴스킨 사업이 재단 차려야겠네, 빨리.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한 해 한 해 계속 레버러지처럼 네가 필요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뉴스킨 사업자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킨 코리아의 100만 장자가 151명이고 500만 장자가 19명이에요. 1000만 장자가 6명이고 2000만 장자가 3명이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레버러지가 일어나는데 100만 장자가 없으면 그쵸.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뉴스킨 비즈니스라는 거는 시간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줄 수 있어요. 레버러지처럼 계속 로열티 소득을 저희는 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촘촘하게 네트를 짜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산을 만드는 일이고 주변에 나로부터 발생한 소비자가 한 명이 있더라도 나는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2명이 있으면 조금 더 큰 자산이 그렇지. 만들어진 거고 대리점이 한 분만 있어도 자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나의 자산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고 내 거예요. 너 가져 이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재고가 없고 우리가 유통으로부터 돈을 버는데 유통에 관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되는 거고 사실 대학교 4년 아니면 뭐 2년제를 나와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공부해서 월급 얼마 받아요? 200만 원 받죠. 많이 받죠. 네. 근데 뉴스킨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아까 1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파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조건은 다 여기서 알려주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되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난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편승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네. 선의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일이고 제품을 보여주고 지금 제품 잘 보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사업을 보여주고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뉴스킨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거라고 해요. 예, 선의의 힘 굉장히 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다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이 기부할 때 되게 행복감을 느낀대요. 맞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뉴스킨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다들 기부라는 어떤 목표를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의의 힘이 되는 게 뉴스킨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힘을 실천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